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여기 이쪽은 지금 저 대통령실 마크가 마이크, 탬버린, 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다시 찾아왔다 이거야 지금 봉황문의의 대통령 휘장. 이게 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증 받고 나서 올라가는 거 봤죠? 깃발이요? 대통령실 깃발이. 아니 그 왼쪽에 지금은 이제 탬버린 저거 말고 대통령실 이렇게 박혀져 있는 저 로고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저 로고 새로 만드는데 예산이 1억 2천 정도 논란도 들어갔었거든요. 있었고 검찰청 로고랑 비슷하다 그랬었고.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마이크와 탬버린과 술을 상징되는 여러분들 자잘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릴 거예요. 윤석열 정권 기억하면 딱 저런 것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미국 사람들 앞에 가서 노래 부르던 그 치욕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죠. 저 무궁화와 봉화가 훨씬 더 있어 보입니다. 저기 청와대에서 그렇죠. 쓰던 거잖아요. 네. 진짜 무능한 자였던 것 같아요. 네. 봉황이 아니라 닭 같으면 저거 닭처럼 보인다고. 쓸데없는 것만 관심이 많아. 맞아요. 치킨. 저런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줄 줄 알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네. 아유. 김치찌개 만들어 기자들 주던 거 생각나네. 그리고 맞아. 지금 MBC 같은 경우는요, 그 출구조사 할 때부터 보니까 아주 별로더만 막 독립투사들이 등장했는데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어제 뉴스에 MBC에 저 헤드라인 중에 이런 게 있어. 거부권 장벽 사라졌다. 거부권 장벽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 뭐 나경원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뭐 지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요 지금 그래서 애들이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독치가 시작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시켰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국민들 다수가 원하던 법이잖아요. 거부권 맞아요. 행사했던 것들이. 아니, 자기 당에서도 지금 심지어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뒤에 해단식 글자 있잖아요. 저 앞에 국민의힘이라고 써놓고 싶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해단식. 땡큐. 다음 비교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비교 한번 보세요. 나 이씨. 너무 좋네요, 정말. 지금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후보가 같은 연배잖아요. 둘 다 64년생으로 돼 있어요, 둘 다. 그래요? 네, 친구네.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총리 지명 김민석 후보자에 비해서 한 15살 많아요. 30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덕수가 기록 하나 세웠죠. 자기를 지명한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길었죠. 네. 왜냐하면 이런 측면이 있어서 국회에 야당 의석이 많다 보니 한덕수 외에 총리를 지명을 못하고 총리 지명권을 윤석열이가 딱 한 번 써먹고 만 거야. 그 사이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탄핵당해버리는 바람에. 근데 지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 달라요. 진짜. 너무 훈훈하고 절친 같아요. 사이 좋아 보이고. 여기 윤석열 한덕수는 저 무슨 일본인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요. 어색하잖아요. 네.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오늘 지금 저 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한 영상이 이 방송 맨 앞에 지금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봐요. 국민의힘 중진들이 민주당 법사위원장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법사위원장 자리 자기들한테 달라고. 근데 신박한 답이 줘야 있더라고요. 돼요? 네. 지금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사실은 상반기 1년차 된 거거든요.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행안위원장 한 번 하고 법사위원장에서 1년으로 끝나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걸 해결책이 하나 있더라고. 나 빵 터졌어. 뭔데요? 야 저번에 야당이 했으니까 이제는 여당이 해야지. 한참 생각해 웃긴다 그거? 맞네. 지금 이제 여당이 해야죠. 맨날 야당만 합니까? 이거 안 뺏기 꼭 줘야 돼요? 아니요. 저번에 왜 처음에 시작할 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 가져와서 한 보이콧 했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폭주를 하니까 네. 당시 법사위가 열리면서 막 법안 처리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들어왔잖아요. 결국에는 소위 말하면 대가리 숫자. 이게 깡패인 거예요. 이거 불가능해 저거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있는 거나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국방위원회도 이제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방위 가져와야 되고 뭐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자꾸 달라 그러는데 정 당연히 안 줘야 되고 네. 정 줘야 된다면 야당은 국민의힘 뿐입니까? 이 말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진짜 그렇죠. 처음에 저 야당이 했으니까 이제는 여당이 해야지. 맨날 야당이 하지. 진짜 웃겨서.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 말에 대통령 이 대통령 국민의힘의 대선 공통 공약부터 추진하자. 저거 깜짝 놀랐다 그래 국민의힘에서. 놀랬겠죠. 아니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할 생각 없었는데 저렇게 제안하면 본인들이 무슨 거부할 명분이 있겠어? 없는 거죠. 자기들의 심리나 이런 걸로는 상상이 안 되던 일이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일하자 그러니까 일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 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우리 공통 공약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 뭐 뭐였지? 뭐 해야 되지? 얘네도 있잖아요. 김문수가 원전 비율을 60%로 올린다 그랬어요. 30%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믹스하면서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약집은 얼기설기 민주당 거 베껴서 내요.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이 없으니까 저거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저 민주당 대표일 때부터 저런 표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자, 컴퓨터 프린트는 국가 재산 아닌가? 그걸 왜 모두 치워버렸을까? 적어도 대통령의 결제를 위한 컴퓨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숨길 게 많았으면 모두 없애버렸을까? 윤석열 주변 인간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 이건 정말 기본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법인에서 산 컴퓨터 프린터도 다 법인 재산이라 함부로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럼요. 다 근데 등재번호가 적혀 있고. 예. 이건 다 국가 재산인데 진짜. 국가재산. 저거는 진짜 형사처벌감이에요. 네. 예. 그 컴퓨터는 뛰어갔어도 음. 프린터기는 왜 뛰어갑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랑. 다 각자 집으로 가져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아유, 완전. 왜 그저 캣타워 가져가듯이. 그렇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예안과 현충원을 지나서 국회로 올 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게 윤석열, 김건희는 매일 출근하면서 교통 통제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올 때 전면 통제를 안 하고 옆에 일반 차량들이 지나가게끔 해주고 출근했던 모습 때문에 어제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그러니까 그 신호가 안 막히게 가기는 가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 통제하지 않고 다른 거기에 같이 묻어가는 차도 같이 쭉 빠질 수 있게 해준 거죠.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음. 윤석열이 출근할 때 음. 저 출근차 윤석열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아니 교통 경찰이나 경호관들이 진짜 자괴감을 느꼈다니. 빈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교통 통제를 이걸 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두 번 출근하는 거잖아요. 한 번 가짜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몇 번씩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투정하고. 두 번째 출근할 땐 또 티도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가짜 출근하는 용어도 있었대잖아요. 그거 뻥카. 알려진 그 일화가 있는데 네. 되게 웃긴데 네. 원래 야당의 모 보좌관이 다른 일 때문에 그거 추궁하려고 경찰이랑 이런 데다 보고하라고 왔대요. 근데 새하얘져 갖고 왔다는 거야. 뭐지?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가짜 출근 알아차렸구나. 아 그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왠지 그래서 느낌이 좋아서 벗어났구나. 잘 불어, 빨리 불어 해서 그래서 이제 자백을 했다. 네. 아 그렇게 드러났군요. 저는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저렇게 쓰는 게 왜 인간입니까? 윤석열 취임하고요. 첫 번째 주말에 빵 쇼핑했던 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생생하게 난다 진짜. 빵 기술래 갔어. 교통 통제해가지고 막 원성이 자자했던 바로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아유. 성북동까지 가서 빵 사가지고 오고.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 저 한남동 관저로 안 들어가고 모 안가에서 첫날 밤 지새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개항에서 출퇴근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 불편 주지 말라고 어저께 경호처장 임명하면서 그런 거 했잖아요. 국민들 불편 주는 경호하지 말라고. 난 그게 너무 감동인 거야 지금. 감동이죠. 아유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네요.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어제 이게 정말 상징적 장면이었어요. 가장 먼저 만난 국민, 국회 방호 직원들하고 청소 노동자. 지난번에 단식하실 때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만나는데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한 사진이긴 한데 그 다음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우리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저 모습하고 난 저 사진 안 돼. 어떻게 생각해도 괴랄해. 공식적으로 사진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게. 저 완전히 취했을 때 사진이죠. 본인의 권력에 취했을 때. 뽕에 취해가지고. 뽕 사진. 넘어갈게요. 털도 보기 싫다. 저거 찍은 사람 유튜브도 올리지 않았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반대파 향해서 맨날 무슨 행사만 있으면 반국가 세력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반국가 세력 이야기해서 나중에 김민석 의원 등 그러더라고요. 계엄, 내란 일으키겠구나. 저기서 힌트를 얻었다는 거예요. 국민들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아마 이재명 정부는
본인을 찍지 않았던 모든 국민들을 다 품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지방 방문도 상징적으로 TK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댓글이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속도를 국힘과 언론이 못 따라가서 네거티브를 못한다. 왜 크크크 안 읽어줘요? 개웃기다 진짜. 여보세요. 크크크가 지금 열 몇 번 되는데 왜 세 번만 해요?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 다음 거. 검찰의 운명? 우리 손 떠났다. 옷 벗어야지 체념한 검사들. 아마 김경기 여사 유능한 검사 출신. 네. 좀 들은 소문 있잖아. 뭐 근데 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나오지? 나오면 잘 될 것 같아. 저 사람들 바깥이 그러니까. 얼마나 추운데. 어. 예. 나와서 변호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요즘 변호사가 많아갖고 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냥 붙어 계세요. 아니 이제 그냥 기소청 가시면 돼. 붙어 있고 싶은데 음. 파면되면 나와야 되잖아. 아, 그 생각을 하는 징계 받을까봐. 아니, 파면되면 연금이나 이런 게 손해가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면 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간부급들 말고 새끼 검사들은 무슨 뭐 그것 때문에 파면다고 그럴 일 없어요. 네, 그리고 간부급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신들이 지난 정권에서 맨날 했던 말이 죄가 없으면은 떳떳하면 되잖아 하던 말. 그렇지. 당신들이 똑같이 했던 말 그냥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떳떳하면 계세요. 떳떳하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 윤석열이 마누라 조가조약 사건 덮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프로스 같은데 검사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 들고 일어났으면 국민적 분노는 정치검사만 제외하면 되는데 강약약강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내가 바른 소리 해갖고 이 사람한테 찍힐까봐 한마디 못하고 있다는 그걸 기회주의라고 해요. 결국에는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검사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고위 검사분들은 나오고 싶으면 뭐 나오세요. 제가 다시 들어갈게요. 이제 저 검사들이 저 따위 인터뷰도 아직도 하고 자빠졌잖아요. 저런 게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야. 계속 저 따위 인터뷰 하고 다니고 제가 최근에 보니까 경호처에서도 경찰 202 경비대는 배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뭐 저기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협조했다고. 그래 니네 경호처 계속 그 따위로 해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친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정신 못 이재명 차렸구나. 대통령은요. 민주적이고 소통을 중시하지만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에는 칼 같은 분입니다. 저런 행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디 겁이 없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제목부터. 자, 사면속 대통령 배우자 음악 전공.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경희대 성악과. 윤석열 파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사설 명문 웹스쿨 탬버린 전공. 이재명 현직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 숙명여대 피아노과. 공연 횟수만 보면 김건희 씨가 압도적임. 우연히도 3명 다 김씨여서 김정숙 경주 김씨, 김건희 선산 김씨, 김혜경 안동 김씨. 네. 공통점이 있네요. 여기 우리가 어바웃 토크는 안 할게요. 그냥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가져와. 아니, 저런 글이 올라왔다고. 그렇지, 올라왔다고. 그렇다고요.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야. 어제 이재명 대통령 야근하니까 어제 올라왔던 게 이거야. 대통령이 일을 해? 아 진짜 일하는 대통령. 실시간으로 어저께 야근까지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윤석열 같으면 그 시간에 술에 취했을 시간이잖아. 그렇죠. 첫날. 그리고 오늘 바로 국무회의를 아침 10시에 했잖아요. 아침 10시에 국무회의 때 윤석열이 제대로 시간에 나온 적이 있을까? 아니 출근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 다음 게 뭐냐면은 저 FM 코리아 라든지 일베에 올라왔던 이 찍들의 반응이에요.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당선 첫날 허례허식 다 생략하고 야당 대표들 만난 건 인정해줘야지. 원래 카퍼레이드랑 이것저것 준비했다는데 최대한 간소하게 취임식 심하게 하고 바로 야당 대표들 불러서 오찬하는 거 보면 이게 진심인지 쇼인지는 몰라도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 본다. 두창이었으면 축포 오지게 쏘고 지금 카퍼레이드 하면서 어퍼컷 날리고 있었을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실 그 고정돼 있는 늙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생각이 안 바뀌는데 한때 이준석이나 윤석열 찍었던 청년들은 저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잼며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다음 거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정수석에 새롭게 이제 다시 신설이 된다 그러죠. 네. 지금 오광수 전 검사, 변호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 등 쪽에서는 저기 지금 그저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했던 그때 특별수사팀이 박영수, 최동욱, 최재경, 윤석열, 이동열, 이두봉, 조상준, 와 한동훈, 오광수, 이복현 이렇게 이 멤버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류여서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설왕설래가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 여기에서 한 명 빼고 다 아는 검사야.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진짜 대단합니다. 저런 이유로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유보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나 박은정 의원의 시각이 맞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처음으로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돌출하는 약간 찬반 논란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문의여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동기 좀 아는 였을 것으로 나오고 그렇다면 뭐 잘 아는 사람일 거고 원래 이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하시는 분인데 뭐 인사를 이렇게 허투루 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은 한번 뭐 촉인데 믿어보는 것도 일단 좋지 않을까. 저 검사들 중에서 우리가 오광수라는 이름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랐죠. 이제.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활약한 것은 아니고 저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수석 비서관도 일종의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번에 민정수석 인사 잘못하잖아요. 진짜 큰일 납니다. 본인이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네.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비서관이기 때문에 이번은 좀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 명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 넘어가고요. 일단 유보할게요.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목이 이거였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5년도 안 남았다니. 아니 진짜 개탄스럽습니다. 벌써 아니 이틀이 이렇게 지났어요. 하다 보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남았다, 아, 3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런 날이 와. 네. 지금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할 타임이긴 한데 시간이 이렇게 간다는 게 참 매일매일이 아까워요. 네. 그다음에 오늘 경향신문의 만평인데요. 훌륭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소년공 때 사진 맨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초심 잃지 말기를 기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초심을 잃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초심이 잃지 않았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걱정은 안 되네요. 네. 과거에 뭐 시장 도지사 하셨을 때 했던 네. 일들 그런 걸 아직까지, 보면은 네. 뭐 변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치 지도자나 위정자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치 노동자, 행정 노동자처럼 매일매일 자신이 해야 될 소명을 정말 성실껏 하는 사람이라 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제 건강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건강도 네. 타고나셨습니다. 아니, 같이 일하는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건강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타고났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건강 잃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60대 들어섰잖아. 일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보람 PD 잠깐만. 이 영상하고 저 댓글을 같이 올려주면 어떨까요? 왜냐면 나는 이게 어제 또 사소한 감동이었어. 이 다음 동영상하고 댓글을 같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워요. 화면이 안 맞아요 지금. 자. 그렇죠.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와가지고 어저께 서미화 의원한테 하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서미화 의원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미화 의원 크게 외쳐요. 아 진짜 이런 디테일이 좋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큰 소리로 넓은 공간이고
사람이 많은 곳이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섬이어라고 외쳤다 이런 얘기죠. 이러니 존경 안 할 수가 있냐고 하셨고요. 자, 어제 밤 늦게 빵 터진 만평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에 종이 연필도 안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가져간 거야. 아까 저 약간 술 취해먹은 약간 미친 사람 있죠. 윤 씨라고. 이재명 선대위 아크로비스타 집을 해단식. 권성동은 왜 안 불렀어? 저 집에 갔더니 숨겨놨던 저 연필 펜 뭐 막 엄청 프린터 막 수십 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USB 막 수백 개 나오고. 국민의힘도 지금 저 이제 중앙일보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한심하다는 만평입니다. 풍비박산. 실제로 지금 이 국민의힘을 속으로 지지했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아마 스탠스를. 지금 당장 비판 기사 나오면요 국민들한테 외면받거든요. 그래서 비판 기사나 이런 논조가 안 만들어질 때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야. 아까 김기현 변호사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년이야 1년. 1년에 웬만한 건 다 해야 돼. 다음 한번 볼게요. 수리후 입주할 청와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을 지금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거의 주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국회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크가 슈퍼맨 마크야. 이거 살짝 꼬는 만평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좋게 해석하기로. 다 할 거야. 감사합니다. 네, 다 할 거야. 자, 다음 경기 만평. 지금 한덕수하고 이낙연이 울면서 후회해봐야 큰 의미는 없네요. 아, 그냥 우리 노욕의 아이콘들이 그냥 진짜 노욕의 아이콘. 노욕이죠 노욕. 딱 맞는 노욕하면 말이에요. 이제 한덕수 이낙연입니다. 아, 저분들한테 진짜. 저기 친구 한 명 더 소개해드립니다. 황교안이라고. 한 명 더 있어요. 손학규라고. 아하. 노욕의 화신이죠. 이재명 지지하셨던데? 거기 유행이잖아요. 나경원도 이야기하고. 자, 다음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포지션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 요거를 이제 태극기를 바로 갖추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청소하러 온 겁니다. 아 진짜. 대통령실 창고를 지금 창고처럼 된 대통령실을 들어가 청소하러 들어온 거예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것 김 같아요. 선수하시고 청소 노동자분들하고 인사하셨잖아요. 네. 예. 약간 겹쳐 보이는 듯하고. 자, 그다음이요. 그 대구 마이니치라고 부르는 많이 매일신문. 왜냐하면 저기 워낙 극우적 성향이가지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심합니다. 저기가 내란 때 있잖아요. 윤석열 내란을 찬성하는 거의 대표적인 스탠스였어요. 와 돌았네요. 근데 매일신문이 이재명 TK 출신 6번째 대통령 당선.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니? 원래 마이니치여가지고 강자한테 붙는 그런 습성이 있는가 보죠. 6번째 앞에 5번째까지 빼고 앞 4명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기도 하고 그 윤석열이가 동해 유전 이거 할 때요. 저 대구 마이니치가 막 어마어마 기사 막 달고 이번 내란 일어났을 때도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논조를 하다가 지금 자기 직원들이랑 그 경영진하고 막 갈등 나고 했던 바로 그 신문인데 이재명 우리 거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한 명이 누구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6번째 대통령? 자 보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아 박근혜. 가만 있어 5명인데? 아 그럼 6번째 이재명. 이재명. 여섯 번째. 아 노태우도 그렇지, DK군요. 맞네. 그렇군요. 자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웹자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무슨 빌딩 위에 간판이나 이런 거에 되게 꼴 보기 싫은 광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나오고 하는 거. 이제 보기 좋겠네요. 그 옆에 저렇게 빨간색 한 줄이 또 딱 들어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여러분 그 말 맞던 KTV가 이재명 대통령 채널을 만들었어요. 새로 팠더라고요. 이매진이라고. 근데 벌써 구독자가 지금 이제 한 3만 명 이렇게 되고 있어. 나 어제 알려졌는데 네. 저도 찾아봐야겠다. 이재명 대통령 동영상만 엄청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만 구독해서 이제
짧게 보시는 그 KTV가 뭐 했어? 김건희 지금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가 자기 빨아주면은 KTV에 사장으로 꼽고 막 그런 짓 맞아요. 했잖아요. 그 KTV가 국악 공연하는 거 단독 관람하고. 맞네. 김건희 단독 관람하게 만들고 KTV가 김건희 TV였는데. 맞아요. 네. 네. KTV가 그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해도요. 그 홍범도 장군 막 그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잘했는데. 진짜 잘했었는데 정부가 망가지니까 같이 망가지더라고요. 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출근길인데요. 난 저게 되게 이상하게 울렁거리더라고. 전향반 한번 봐봐봐. 그 모습 한번 봐봐봐요. 아니 이거 좀 지금 전화 받고 계신 건가? 네, 굉장히 바빠 보이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이야,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도 음. 전화로 업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리적으로 맨날 만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전화로 보고하고 전화로 확인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득 이 생각 안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하면 어쩔까? 도어 스태핑. 효율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 네. 지금도 그 대통령 브리핑이 진짜 실시간으로 엄청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게요. 강유정 대변인은 내가 볼 때 하루 만에 어, 삐쩍 말랐던데. 네, 바쁠 것 같아. 하루 만에 다크서클이 아 이거 비서실 그 보좌진 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예. 그 부분은 대통령실 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조금 쉽지 않겠다. 아임굿 보내드려야 돼요. 아우, 그거 좋네요. 대통령실에 아임굿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시는 걸까요? 보니까 에어팟 끼고도 차 안에서 계속 통화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 같더라고요. 김지호랑 통화했다는 소문이. 오늘따라 이렇게 업데이트 에어팟이 어. 최애입니다. 아 그래요? 항상 끼고 계세요? 아니 그걸로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확인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에어팟 핸드폰 굉장히 중요해요. 화면을 보려면 에어팟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지금 대통령실 들어가신 분은 뼈를 갈 생각을 해야 된다. 네.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느낌은 그런 거야. 트럼프나 바이든을 보다가 갑자기 40대 오바마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너무 스마트하고. 뭐 마크롱 느낌도 좀 나고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 발견된 이재명 대통령의 내가 저러려고 대통령 시켰나? 근데 그게 보도에는 도시락 먹으며라고 돼 있거든요. 공교회를 네. 안 나오고 안 끝내고. 근데 그냥 도시락이 아니라 그냥 김밥이네. 뭐 하는 김밥이었네. 걸까 지금? 네. 근데 이제 도시락은 또 또 막 이렇게 차리고 해야 이걸 차려야 되잖아요. 네. 시간이 막 15분, 20 그쵸, 적어도 그쵸. 20분은 걸려요.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커피도 마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김밥으로 먹으면서 회의하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에도 물론 이제 초창기라서 엄청 빡세긴 한데 지금 들어와 있는 국무위원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맨날 니나노만 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빨리 또 사표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 이준석 좀 빵 그만 먹고 사표 좀 빨리 썼으면 그러니까 좋겠어. 김밥 말고 빵을 달라. 버티지 말고. 근데 진짜 우리 대통령의 성격상 일 역시 너무 많으면 참마다 고통스럽지. 지금 김지호가 그 일지옥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일 더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 분명히 복수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일이 힘들어도 보람이 있고 내가 한 행정이 이렇게 유익하고 성과가 좋구나. 이 보람, 그 자존감이라는 건요. 그 누구도 정말 느낄 수 없는 행복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갈아서 넣어도 행복한 그 마음으로 아마 지금 비서진들이 뛰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김지호 왜 이렇게 정색을 합니까? 네? 못자고 하는 거서 난 돌려주고 싶다 하면 훨씬 아니, 재밌을 거야. 오해할까봐. 또 채널 보시는데 저놈이 또 저기 가서 땡질거리면서 나를 씹었단 말이야. 이따 또 전화하실까봐 전화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시켰어. 아니 저는 되게 근데 행복하게 일했어요. 김지호 대변인 말이 맞아요. 왜 맞냐면요. 일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그 이유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느끼는 성취감,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그 쾌감, 그런 것들이 일에 중독되게 만들어. 제가 날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패널들 직원들 다 지들 뭐 먹고 있을 때 같이 어울려서 먹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밥 먹으면 불편해. 밥 먹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일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잠깐 쉬어도 되거든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잖아요. 김지호 사무실 도착했다. 같이 2분 이상 이야기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안다고 어떤 맛인지 일의 맛.
맞아요. 그 아니, 정치감이 크죠. 팍팍 성과가 나는데 얼마나 맞아. 좋습니까?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 일의 속도라는 것 자체도 국회에서 일하면요, 막 1년, 2년 걸릴 게 행정부에 있으면요, 2주, 3주 만에 결과가 딱 나와요. 엄청난 자원과 그리고 그 유능한 인적 자원과 얼마나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랑 딱 비교했을 때 너무 퍼포먼스 내기가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비교하면 너무 하면 할수록 비교되잖아요, 또. 네, 딱 비교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윤석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10%도 못 썼습니다. 10%도.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권한이나 자꾸 막 눌러보고 계엄 이건 뭐야? 말면서 이제. 그 되지도 않는 쓸데없는 거. 거나 하고. 개헌법도 모르고 개엄하고. 네. 쓸데없는 거 욕심하다가 진짜 소탐대실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 비상계엄 할 때 이거 내란죄가 될 줄 모르고 했다에 한 표. 자, 다음 게 마지막인데요. 모르고 지금. 한 표. 나도. 이게 지금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짤인데 검찰 멘붕. 탄핵 필요 없다. 한 방에 파면. 검사 징계법 통과. 검찰 멘붕. 썸네일만 봐도 흐뭇하네. 크크크. 검사는 특별한 직업이 아니어야 해요. 일반 공무원과 똑같아야 하는 거잖아요. 일반 공무원과 똑같아지는 법이 오늘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검사들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갔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검사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덮어주고 빼주고 하던 게 있었는데 지금 검사 중에서 이제 도망가려고 사표 내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어떤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심의 같은 거를 거쳐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제 몰락을 자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것도 통과가 됐으니 징계를 실제로 하려면 이 검사를 감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를 하려면 그럼 법무부의 감찰관실도 좀 보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박성재가 법무부 감찰관이랑 대검 감찰부장 알바끼 해놓고 나갔잖아요. 그것도 해결해야죠 이제. 진짜 그러네. 아, 그거 문제네요.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 근데 뭐 법을 바꾸거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법을 잘할 바꾸면 거예요. 돼요. 네. 네, 제도로 바꾸면 됩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되고,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인데, 미리 예고를 해드리면요. 오늘 통과된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자가 서영교 의원이세요. 서영교 의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거의 들어오시는 분위기고요. 댓글 좀 읽어드리면, 박미숙님, 새날 덕분에 정치를 제대로 알게 된 주부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남편과 세 딸 포함 저희 가족 모두 이재명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국가 반란 기사님, 항상 중심을 잡아준 새날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는 이재명 전과 후로 기록될 것입니다. 명언들이 막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주. 제이님, 대통령이 능력 있는 분이 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일단 정신적인 안도감이 듭니다. 국가도 빠른 속도로 안정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윤석열과 국힘에 소모한 국민의 피로도가 장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주식도 오르기 시작해서 국가 경제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5년간 편하게 취미생활 해도 되겠습니다. 새날도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감사해요. 어머님, 오늘은 너무 짧다. 새날 혁신당.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지금 바로 서영교 의원님 오셨으니까 인터뷰 바꿔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재밌는 정치 시사는 김지호. 일단 여기까지. 네. 하시니까. 자, 알겠습니다. 선수 교체. 선수 교체.